조선은 정말 백성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했을까요? 숨겨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은 과연 모든 백성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이상적인 국가였을까요? 교과서 속 찬란한 왕조의 모습 뒤편에는 길 위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어가던 이들의 그림자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으며 우리는 왜 이 숨겨진 역사를 지금 다시 마주해야 할까요? 수많은 드라마와 문헌 속에서 그려지는 조선은 때로 이상적인 유교 국가의 면모를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 드리워진 가장 아픈 단면을 통해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목격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적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의 그림자, 거지들의 생존과 저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며 꿈꿨던 것은 분명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유교적 이념에 기반한 태평성대였을 겁니다. 왕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관료들은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으니 모든 백성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죠. 하지만 이러한 웅장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길 위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 도성 밖 헐벗은 운막촌에서는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죠. 대체 유교적 이상을 추구했던 조선에서 이토록 많은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조선이라는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 속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구조적 균열을 우리는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선 시대의 백성들 대부분은 농업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토지는 곧 생명이었고 수확은 가족의 생계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였죠. 그러나 농사는 가뭄,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크게 좌우되었고 흉년이 들면 애써 지은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메마른 논밭을 보며 한숨 쉬는 농민들의 모습은 당시 흔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토지제도는 양반이나 부유한 상인들에게로 토지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잃은 소작농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으니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세 빚더미에 앉아 결국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백성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죠. 질병 또한 큰 위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보편적인 의료 혜택이 없었던 시절, 작은 병에도 목숨을 잃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병에 걸리면 가세가 기울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거리에 나앉는 비극적인 일도 비일제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었던 이들은 타인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전쟁이나 역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처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들이 갈 곳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았으니 이들이 곡거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거지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나 게으름 때문에 생긴 존재가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의 취약성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그리고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궐의 웅장하고 화려한 단청 아래 초라한 초가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도성 외곽의 풍경은 어쩌면 조선의 두 얼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유교 경전을 낭독하며 이상적인 나라를 논하던 그 시각, 시장 바닥 한편에서는 굶주린 아이들이 남이 흘린 밥알이라도 주워 먹으려 애쓰는 모습이 교차되었겠죠. 임금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휼 정책을 펼치려 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까요? 맹인과 병자, 떠돌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조선의 거지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며 생존을 이어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거지들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상적인 국가가 품고 있던 그림자, 즉 길 위에서 생존을 이어가던 거지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늙고 병든 이들이나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거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 그들의 삶은 당시 사회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혹독한 운명에 놓였던 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까요? 조선시대의 거지는 단순히 한 가지 모습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빛을 잃은 맹인들은 그들의 어두운 시야만큼이나 막막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들은 오직 청각과 촉각에 의존해 세상을 더듬으며 구슬픈 악기 소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들에게 점괘를 봐주는 방식으로 겨우 동량을 얻어냈습니다. 병든 몸으로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었던 병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길바닥에 쓰러져 생명을 이어가야 했으니 이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을 겁니다. 고향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유민들은 또 어떻고요? 이들은 굶주림을 피해 도성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도 기댈 곳 없이 움막을 짓고 살거나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연을 가진 거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때로는 남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찾아 헤매고 때로는 작은 품삯이라도 벌기 위해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죠. 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비록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려 애썼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당시 사회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거지를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기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죠. 물론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유교적 이념 아래 조선의 왕실과 관료들은 빈민 구제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구휼미를 풀거나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진대법 등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재원과 부실한 관리, 그리고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광범위한 지역 탓에 왕의 따뜻한 마음이 모든 백성에게 온전히 전달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거지를 향한 시선은 복합적이었죠. 자신들도 언제든 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삶마저 위협받을까 두려워 경계하거나 냉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거지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지배층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이자 외면하고 싶은 현실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들은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구조적 모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수는 개인의 불운이나 사회 정책의 한계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거대한 재앙이 닥치면서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 진실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메마른 땅에서 희망을 잃고 고향을 등진 수많은 유민들이 도성으로 밀려들고 굶주림은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이 말이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절규는 단순한 국어를 넘어 때로는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기근과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수많은 이들의 시신이 나뒹굴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었으니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절박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조선은 이 거대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굶주림의 경고가 사회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밀란의 그림자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